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NCS는 여러분들의 꿈과 끼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에 따라서 취업이 되고 취업 이후에도 정당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NCS 채용 제도가 더더욱 우리 교육 훈련을 혁신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또한 노동시장 개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포문을 여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NCS 채용이 무엇이 바뀌는지 또한 NCS 채용의 효과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NCS 채용은 무엇이 바뀌나요? 자, NCS 채용은요, 사실은 여러분들 채용 시장에서 채용하면 구인자가 있고 구직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구인자들은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수한 인재가 온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우리 구직자들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것은요, 이 NCS 채용이요, 도입한 배경을 설명드릴 텐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명확하게 무슨 일을 할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취준생들, 이 불쌍한 취준생들은 스펙이나 많이 쌓고 보자, 스펙을 많이 쌓으면 어느 정도 이 불안한 심리가 안정되지 않을까 해서 무분별하게 스펙을 쌓던 거죠. 여기서 NCS 채용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NCS 하니까 이거 새로운 용어네, 어떤 새로운 시험인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과목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NCS 채용의 의미는 사실 기업에서 일을 하는 그 직무에 필요한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겠다. 그 뽑을 때 NCS를 참고하겠다.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입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NCS 채용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NCS 채용에서 굉장히 많이 특별히 바뀐 것은 명확하게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일들, 그 직무들을 직무 분석을 통해서 미리 분석을 하고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구인자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요. 또한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준생들이 나는 뭘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분야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 일을 할 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미리 알려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채용에 대한 시험 범위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출제 범위를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NCS 채용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는지 이 프로세스는 같아요. 기존의 채용 시스템하고 같습니다. 먼저 채용 공고를 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서류 평가, 이력서 쓰지 않습니까? 서류 평가를 하고 필기 평가를 하고 면접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 채용 공고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일을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도전적인 인재를 뽑겠습니다. 열정 있는 인재를 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익 몇 점, 경제학, 경영학, 무슨 학 전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전공도 굉장히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인문학 출신들은 오히려 예전 시스템에서는 더욱더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적었어요. 서류 평가도요. 어느 정도 스펙 점수를 통과해야만 서류를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볼 수 있는 자격도 어느 정도 서류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스펙 쌓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리고 필기, 사실은요, 이 필기 평가라는 것을 이 NCS 채용, 능력 중심 채용에서는 안 했으면 했습니다만은 이제 처음에 공공기관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공기관에서는 공정성 부분도 있고 너무 많은 취준생, 이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이제 걸러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어요. 당위성이 있어서 필기 평가는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취준생들이 새롭게 필기 평가 때문에 이제 더욱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건 경쟁사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도 기존에는 사실 뭘 물어봐야 될지 면접관들의
그 선입견에 의해서 판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운 좋으면 되고 운 나쁘면 안 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되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불복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그 절차에 따라서 곳곳에서 굉장히 객관화되고 체계화된 것이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입니다. NCS 채용의 변화 첫 번째, 그 NCS 채용 공고가요 바뀌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채용 공고는 뭐 행정직 땡땡명 몇 명 뽑는다도 명확하게 안 알려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기존의 채용 공고문 봐서 정말 몇 명 뽑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기업이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단순 정보 제공, 무슨 뭐 전공은 이런 사람, 대졸 사원을 모집합니다. 고졸 사원을 모집합니다. 이러면서 학력에 대한 차별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만은 NCS 기반 채용 공고에서는 핵심적으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줘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NCS 사이트와 연계를 해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들끓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원 가서 배워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막상 NCS 채용 이 제도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 그 NCS 사이트를 보고 굳이 사교육 공부 학원 다시 안 다녀도 다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사교육 시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NCS 사이트를 공부해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제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취업 시장이나 이 뭐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런 데 사교육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교육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과연 기존 학원에서 배웠던 거하고 뭔가 달라졌는지, 정말 활동 중심으로 내 능력을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지, 영어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점수 높이기에만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 내 영어 능력을 키우는데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 학원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NCS 채용의 변화 두 번째, 이 기존의 서류 평가는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력서 한 줄 여기에다 스펙 하나 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또한 사진이요, 굉장히 그게 큰 역할을 했는데요. 뭐냐면 인사 담당자들이 먼저 이렇게 봐요, 서류를. 근데 이 사진이 의외로 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이제 또 청년들은 또 성형 수술도 하고 여기에 또 외모에다가 이제 돈을 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이거는 나중 문제라는 거죠. 정말 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를 했고 과연 얘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학교, 어느 전공, 지역은 어디고, 뭐 종교는 뭐고, 취미는 뭐고, 특기는 뭐고, 아버지 직업이 뭐고, 이런 것을 쓰게끔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의외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굉장히 바이어스, 소위 말하는 편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지양하고 많이 줄이고 정말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교육을 받았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이미 채용 공고문에 알려줬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할 거다. 이제 당신이 들어오면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를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는 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 이런 교육을 받았어. 나 이런 경험을 했어를 쓰면 되는 거죠. 그것을 어필하면 되는 겁니다. 자, NCS 채용의 변화 세 번째. 기존의 필기평가는요. 필기평가 아까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우리가 여유가 있고 사람을 일일이 다 진짜 그 역량을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1박 2일 들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경쟁률이 높고 평가해야 할 대상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빠른 시간에 그 사람을 걸러내는 그나마 유일한 수단으로 해서 필기평가가 없어지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필기평가는 결국은 단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달달달달 외에서 지식 위주의 평가가
주였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에서의 필기평가는 뭔가 인성 검사를 하더라도 직무 상황에서 얘가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을 한 경험이 있다 한 알바라도 한번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직무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직업기초 능력, 여러분들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계속 배웠죠? 직업기초 능력은 어떤 직업인이든지 공통적이고 핵심적으로 필요한 그런 능력들이에요. 그런 능력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10개 영역에 34개를 다 보는 건 아니고 그 기업에 맞게끔 미리 공지를 할 거예요. 채용 공고에 우리는 이런 걸 보겠습니다라고 미리 공고할 겁니다. 그다음에 전공시험. 전공시험도요. 기존에 굉장히 이제 어려웠죠. 근데 이 직무 수행 능력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 응용 능력, 실행 능력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과도기여서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취업 이후에 오히려 직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채용 준비 때문에 취업 준비 때문에 기껏 공부했던 게 실제 일을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으면 이거는 안 좋은 거지만 지금 NCS 기반 채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것이 나중에 일을 하면서 다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S 채용 변화의 네 번째, 이 면접. 면접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면접관들이 정말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떤 책 읽어봤어요?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뭡니까? 아버지 직업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본 게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기존의 면접 평가는 비구조화, 그러니까 뭔가 체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불복인 거예요. 면접관에 따라서 이 사람이 관심사에 따라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단편적인 질문,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들은 정답스러운 모범 답안을 외우는데 급급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학원 다녀가지고 내가 면접관한테 어떻게 대답을 할지 이런 거를 막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이 그 피면접자들의 대답이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이 면접관들도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답하는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NCS 기반 면접 평가는 좀 더 체계화되고 구조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체계화됐을까? 미리 그 채용 공고에 당신은 들어오면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알려줘요. 그럼 면접관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면접 문항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항을 제대로 묻는지 안 묻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도 미리 만듭니다. 어디서? NCS 사이트에서 보면 그 일을 하는 행동 지표들, 수행 준거들이 일일이 다 나와요. 하지만 그 많은 것을 다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미리 한 4-5 문항을 만들어 놓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것은 아까 단편적으로 너 어느 책 읽어봤습니까? 가장 감명 깊게 생각하는 여행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끝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 그랬어요? 시츄에이션,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태스크, 거기서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액션, 결과는 어땠습니까? 리저트, 그러니까 스타 기법이라고 상황, 태스크, 액션, 리저트. 이 스타 기법을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하는 연습,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해서 어떻게 행동해서 결과는 어땠다. 오늘 학교를 가는데 버스가 안 와서 수업 시간에 늦을 뻔했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조치해서 다행히 수업 시간에 늦지 않도록 했다라는 그런 아주 진솔하고 소소한 일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메모로도 써보는 연습, 그리고 말하는 연습을 해서 조리 있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했다. 그래서 거짓말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NCS 채용 효과는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기업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그동안 스펙만 보고 사람을 뽑았지 않습니까? 이력서 거의 다 비슷하고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을 대답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근데 스펙은 굉장히 좋아요. 한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직무 몰입도나 그리고 이러한 충성심 이런 게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 친구들은 다른 데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스펙이 높으니까 여기에 어떻게든 내가 뭐 충성을 하겠다. 내가 유골함 묻을 정도로 여기서 죽도록 일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스툴림은 다른 데 갈 수 있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라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일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금 NCS 채용이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라고 지금 슬슬 이제 나옵니다. 작년에 공공기관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서부발전 이사장님도 이거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좋더라. 막상 이 일에 적합한 인재를 뽑으니까 이게 충성심도 높고 신입사원 재교육 시간도 줄었더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아니더라도 저희 대한주택보증공사 거기도 예를 들어서 이 신입사원들 예전에는 여성의 인재들이 더 높았대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여직원들 여성들이 사실 시험을 잘 봅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굉장히 높아요. 신입사원들 성별을 봤더니 여자가 훨씬 많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NCS 채용도로 하고 나서 이 반반 성별이 비슷비슷하게 됐고 연령대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스펙 위주로 뽑았을 때는 32세, 3세 이렇게 처음 평균 연령이 그랬대요. 근데 NCS 채용 들어오고 나서는 28세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게 좋구나,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이게 사실은 채용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기업 인재상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 근데 그동안은 스펙으로 봤을 때는 잘 못 걸러냈는데 NCS 채용 능력 중심 채용으로 했더니 걸러내더라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이 나는 이것을 준비했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준비를 했고 어떻게든 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피나는 노력을 했어. 이것을 위해서 교육도 받았고 경험도 했어라고 하면서 그래서 들어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직무 몰입도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직무 몰입도가 높으면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신입사원 교육 시간. 우리나라 교육을 아무리 받고 스펙이 높아도 막상 취업 이후에 재교육하는 시간이 시간적으로는 평균적으로 19.5개월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한 1인당 6천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교육할 때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또 나중에 재교육하는데 신입사원 교육하는데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이게 얼마나 사회적 낭비입니까? 그런데 NCS 채용으로 했더니 그 신입사원 교육 시간이 반으로 줄여도 얼마든지 적응하고 막 그 신입사원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일을 시키지 않아도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잘하더라.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직률. 내가 다른 데도 갈 수 있어. 여기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데로 갈게. 그러면서 신입사원 3개월 만에 그 취업 이후에 3개월 만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대요.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최고의 스펙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냥 이쪽 저쪽 다 이제 서류를 낸 거죠. 정말 이 분야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그래서 이직률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입사 지원자, 우리 취준생 입장으로 살펴볼까요? 본인이 내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진로의 개념. 내가 어떻게든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겠어라는 진로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개념, 직무, 내가 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요, 어느 학교, 어느 학과, 어느 교과, 이런 전공, 이런 마인드 중심으로 교육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한 그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직업, 갖겠다. 내가 이 진로를 가져야겠다. 그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경험, 어떤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 어느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진로지도 체계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NCS 채용을 도입하고 나서 그 채용 공고에 미리 사전에 네가 일할 그 일은 이런 거야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명확하게 나는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있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로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설정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단계를 거치면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성장 로드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이제 취업을 하면요. 취업 이후에도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고용보험 환급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슨 그 계획, 자신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계획 없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NCS 채용을 통해서 앞으로는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로 가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되겠구나라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생 학습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너무 지금 초등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막 너무 공부를 시키는 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 평생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평생. 내가 여기를 취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대학을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신의 경력 개발 커나갈 수 있도록 평생 학습을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질려버리게 하는 거죠. 그건 좀 아쉬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좀 별개의 얘기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직 충성도.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충성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인도 발전하고 조직도 발전하고 일석이조 굉장히 이제 생산성도 높아서 뭐 경쟁력도 키워지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국가 차원에서 정말 지금 기업도 이제 그 생산성이 높아지고 취준생도 행복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교육 훈련의 시간이 줄어들고 신입사원 재교육 시간도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들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 기간도 줄어들고 국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절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무 적합한 그런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과 창출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기업이요. 우리나라 기업이요. 대기업은 한 0.1%고 나머지 99.9%가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만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저고용,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일단 다양한 우리나라 기업 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지금 어려운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고용 창출, 이 경쟁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일자리 창출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채용 시장에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교육, 이 주입식 교육이라던가 교과 위주의 교육 그리고 내가 아는 것 중심으로 책상 위주의 이런 교육 훈련이 굉장히 질적으로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게 바뀌면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용과 복지가 연결되는 선순환 체제가 이루어지는 복지국가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근본적인 원인부터 치료가 되면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NCS 채용이 기존의 채용에 비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한 NCS 채용의 효과가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시를 갖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